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누구일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분명 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고 비난의 한마디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마음이 오늘은 이유 없이 무겁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이렇게 변하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좀 지쳐 보이네. 하지만 그 얼굴은 진짜 나일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표정과 몸의 감각들. 그것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조차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반야심경 명상의 주제는 수상행식력 부여 시공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한 구절에 담으신 뜻은 우리의 존재가 오온이라 불리는 5겹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찰나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5가지 마음과 몸의 움직임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색입니다. 색은 몸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귀로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감각의 대상이 바로 색입니다. 우리는 이 색의 작용 속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 감각의 경계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의 따뜻함, 비 오는 날의 냄새, 누군가의 손이 스칠 때 느껴지는 온기. 이 모든 감각이 색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며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 나라는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두 번째는 수입니다. 수는 느낌과 감정의 작용입니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세계에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의 판단이 붙는 순간 수는 작동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안도감,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받아 마음이 움츠러드는 순간 그 모두가 수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는 늘 변덕스럽습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맛이 다르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 느낌을 자신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매 순간 환경과 인연에 따라 바뀌는 파도 같은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상입니다. 상은 마음속에서 그 느낌의 형태를 부여하는 작용입니다. 즉,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미를 붙이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커피 향이 나면 그때 그 친구와 웃던 그날의 오후가 떠오릅니다. 비슷한 말투를 들으면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 괜히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렇게 상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의 경험 위에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기억의 색깔로 덧칠된 세상을 봅니다. 이 상의 작용이 강할수록 우리는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행입니다. 행은 마음의 흐름과 의지의 작용입니다. 느낌과 생각이 움직이며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기쁘면 웃으며 손짓이 커지고 불안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그건 모두 행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행은 방향을 잘못 잡을 때 괴로움을 낳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행의 흐름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행을 고요히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그냥 지켜보는 것. 그 순간 행은 서서히 고요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식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인식하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마음의 근원입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좋구나 나쁘구나 그걸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 5가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진짜 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변하고 감정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의지는 흔들리며 의식마저 잠들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늘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만은 그대로일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삶은 그 믿음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할 때마다 그 중심은 금이 가고 무너졌습니다. 기쁠 때는 세상이 내 편인 듯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중심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수없이 바뀌는 감정과 생각의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일종의 착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는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표로 나를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직함과 재산으로 위치를 정합니다. 그 수많은 이름표들이 쌓여 어느새 하나의 자아, 이미지를 만들지요. 그 이미지가 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흔들릴 때 우리는 몹시 불안해집니다. 직장에서의 평가가 떨어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식을 때 갑자기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끊임없이 나라는 집을 수리하고 장식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물건을 갖추며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세워진 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허상 위의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에 매달리던 젊은 시절. 하루라도 누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세상이 환해지고 무시당하면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감정의 파도가 모두 오온의 작용이었다는 것을. 몸의 피로와 감정의 반응과 생각의 되새김이 잠시 모여 만든 하나의 파도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우연히 조용한 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라 찬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로 존재하고 있을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름일 뿐. 실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찰나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착각을 자아집착이라 부릅니다. 변하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명예 사랑 지위. 그 모든 것은 마치 손바닥 위의 눈송이처럼 잠시 반짝이다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송이를 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손은 더 시리고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거울 속에서 마주할 때 이제는 예전 같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단지 색 즉 몸의 변화를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바뀝니다. 세포는 하루에도 수십만 번 새로 태어나고 피부는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제의 모습을 오늘도 그대로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사진 속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치게 하지요. 어느 날 절의 한 노신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람들이 나를 참 잘 찾아왔어요. 상담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내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연락이 줄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외로워서 잠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나처럼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구나. 그 순간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분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나라는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본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는 자아집착이 더 교묘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SNS 속의 자기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의 나는 언제나 웃고 있고 여행지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며 좋아요 숫자로 존재를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속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는 언제나 미묘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커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한 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 나를 유지하려고 하루 종일 카메라만 들고 다녔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행복했는데 사진을 올리고 나면 공허했어요.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 날엔 더 좋은 사진을 올려야 할 것 같아 불안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 행복은 사진 속에만 있었고 나는 그 안에 없었다는 걸. 그건 오온의 작용 중 상과 행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지와 생각이 실제의 경험을 지배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행동이 휘둘리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허상에 지쳐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의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인연의 모임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보여지는 나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좋아요 숫자보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지요. 누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오늘의 하늘이 아름답고 따뜻한 차 한 잔이 고맙게 느껴진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나라는 허상은 힘을 잃고 진짜 삶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집착을 놓는 방법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붙잡게 됩니다. 명상 중에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에도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들숨에는 생명이 피어나고 날숨에는 과거가 사라집니다. 그 변화를 그대로 바라볼 때 집착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저는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마음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고 어느 날은 무겁고 그날그날 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호흡을 바라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마음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그냥 두자.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생겼습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이 얼굴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고맙게 살아가자. 그 한마디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 찾아옵니다. 명상의 목적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착각했던 것의 본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의 분노 또한 오온의 한 작용일 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화해와 이해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날, 또는 사소한 오해로 괜히 화가 나서 마음이 무거웠던 날.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잠시의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공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아무 장식도 없고 아무 이름도 없지만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수행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몸의 반응,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곧 반야심경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라고 불렀던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결국은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파도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반야심경 명상 주제인 수상행식 역부여시공.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나라는 이름에 속아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모두 공입니다. 공이란 텅 빈 허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연기의 세계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나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색수상행식력 부여시공. 나라는 환상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오늘의 명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